율십세가 넘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재앙인 고관절 골절은 의학계에서 노년의 사형 선고라고 불립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고, 통계에 따르면 환자의 30%가 1년 안에 사망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뼈를 튼튼하게 하겠다며 매일 아침 챙겨 먹는 이 과일 4가지가 사실은 뼈를 구멍숭숭 뚫린 골다공증 뼈로 만들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일 식탁에 오르는 그 과일이 뼛속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4가지와 뼈를 강철처럼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치유 전문가 안병철입니다. 저는 병원의 수익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뼈 건강의 불편한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60세 이후 뼈를 위해 절대 피해야 할 첫 번째 과일은 바로 곶감입니다. 어르신들이 겨울철 별미로 냉동실에 쟁여두고 하나씩 꺼내 드시지만 사실 이것은 내 뼈를 갉아먹는 뼈도둑을 제 발로 집에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곶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생감보다 훨씬 고농축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 튼튼한 위장에서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위산 분비가 줄어든 60대가 곶감을 먹으면 이 탄닌이 칼슘과 달라붙어 녹지 않는 돌덩어리를 만듭니다. 의학용어로 위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칼슘 흡수를 원천 봉쇄하고 장운동을 방해해 심각한 변비까지 유발합니다. 섭취한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당분입니다. 과일은 수분을 날리고 말리면 당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곶감 한 개에는 각설탕 4개 분량의 끈적한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당분은 혈액을 산성으로 만들고 우리 몸은 산성화된 혈액을 중화시키기 위해 뼛속에 저장된 칼슘을 급하게 빼내다 쓰게 됩니다. 결국 곶감의 달콤함이 뼈의 기둥을 뽑아가는 셈입니다. 뼈가 푸석푸석해지고 싶지 않다면 그 달콤한 유혹을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뼈를 망가뜨리는 과일은 바로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샤인머스켓입니다. 마트에 가면 초록색 보석처럼 빛나는 이 포도를 자주 보실 겁니다.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치아가 약한 60대에게 안성맞춤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샤인머스켓은 과일이 아니라 나무에 매달린 사탕 덩어리입니다. 일반 포도보다 당도가 훨씬 높게 개량된 품종이라 한 송이를 먹으면 밥 2공기 분량의 설탕을 씹어 먹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샤인머스켓의 과도한 과당은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과 엉겨붙어 당독소라는 끈적한 찌꺼기를 만듭니다. 이 독소가 뼈의 철근 역할을 하는 콜라겐을 공격해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뼈는 칼슘이라는 시멘트와 콜라겐이라는 철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철근이 녹슬고 부러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겉보기엔 뼈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수수깡처럼 바스라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장 끊어야 할 것은 어르신들이 소화제나 건강차라고 믿고 드시는 과일청입니다. 매실청, 유자청, 모과청처럼 설탕에 절인 과일들을 냉장고에 두고 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드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일 반, 설탕 반, 1:1 비율로 섞어 만듭니다. 발효되었다고 해서 설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일청은 과일에 좋은 영양소는 거의 파괴되고 설탕물만 남은 고농축 액체입니다. 이것을 물에 타서 마시면 액체 상태의 당분이 혈관으로 곧장 흡수되어 혈당이 수직으로 치솟습니다. 우리 몸은 급격히 올라간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이 과정에서 콩팥은 혈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뼛속에 저장된 칼슘을 소변으로 급하게 내보냅니다. 뼈로 가야 할 소중한 칼슘이 소변으로 줄줄 새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 차 한 잔이 오히려 골밀도를 깎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냉장고 속 과일청을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정리하셔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뼈를 위해 식탁에서 치워야 할 4번째 과일은 바로 열대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망고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과일입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 맛 때문에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사다 주거나 선물로 많이 들어오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망고는 뼈를 녹이는 염증 폭탄입니다. 망고가 뼈에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당분이 높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망고에는 당분과 함께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효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절과 뼈 주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나이가 들면 기본적으로 몸속에 만성 염증 수치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망고처럼 당도가 극도로 높고 염증을 자극하는 과일이 들어오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우리 몸의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는 염증에 매우 취약합니다. 몸속의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돌아다니면 뼈를 만드는 세포는 숨을 죽이고 반대로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드러운 망고를 즐기는 동안 여러분의 뼈 사이사이에는 염증이 차오르고 그 염증이 뼈를 갉아먹어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거나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망고를 드시는 것은 통증을 키우고 뼈를 더 빨리 늙게 만드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곶감, 샤인머스켓, 과일청, 그리고 망고까지 이 4가지 과일에는 공통적인 치명적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뼈 건강의 핵심 비밀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항상 약알칼리성을 유지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수치로는 7.4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당분이 폭발적으로 많은 과일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다량의 산성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혈액이 산성화되기 시작하면은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산성으로 변한 피를 다시 중화시키려면 강력한 알칼리성 미네랄이 필요한데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알칼리성 미네랄 창고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뼈입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주저없이 뼈에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뼈를 녹여서 칼슘을 빼내라. 피를 중화시켜야 한다.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척추에서 대퇴골에서 손목에서 소중한 칼슘이 썰물처럼 빠져나와 혈액으로 녹아듭니다. 그렇게 빠져나온 칼슘은 산성 혈액을 중화시키는 데 쓰이고 남은 찌꺼기는 콩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여러분이 달콤한 과일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보는 그 소변 속에 사실은 여러분의 뼈가 녹아내린 성분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비싼 돈 주고 사 먹은 과일이 내 뼈를 녹여서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비싼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아 먹어도 집에서 이런 과일들을 매일 드신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을 붓는 게 아니라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과일만 끊으셔도 뼈에서 칼슘이 새나가는 거대한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아직도 곶감이나 과일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식탁 위에 먹음직스러운 샤인머스켓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먹고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쓰는 것이 더 아까운 일입니다. 지금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과일을 아예 끊으라는 말이냐고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과일 중에는 뼈를 녹이는 놈도 있지만 반대로 뼈를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메워주는 기적 같은 과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죽어가는 조골세포를 깨우고 빠져나간 칼슘을 다시 뼛속으로 꽉꽉 채워주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과일은 제가 환자들에게 약 대신 처방할 정도로 강력한 뼈 회복 효과를 가진 것들입니다.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그 효능만큼은 산삼보다 귀한 이 과일들이 여러분의 뼈 나이를 20년은 젊게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뼈를 되살리는 2번째 주인공은 겉모습은 쭈글쭈글하고 못생겼지만 뼈 건강에는 왕 중의 왕으로 불리는 푸른, 즉 말린 자두입니다. 뼈 전문가들에게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단 하나의 과일만 먹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냐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꼽힌 것이 바로 이 푸른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비밀은 바로 붕소라는 희귀한 미네랄에 있습니다. 붕소는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돕고 뼈를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뼈를 만드는 세포보다 뼈를 갉아먹는 세포가 더 활발해지는데 붕소가 이 나쁜 세포들을 억제하여 뼈가 녹아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푸른에는 비타민 K가 사과의 12배나 들어있습니다.
칼슘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K는 벽돌을 단단하게 붙여주는 시멘트입니다. 시멘트가 없으면 벽돌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열심히 챙겨 먹은 칼슘이 뼈에 붙지 못하고 혈관을 떠돌다 석회화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들에게 매일 푸른을 섭취하게 했더니 척추와 팔뚝의 골밀도가 현저하게 높아졌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뼈가 부러질까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푸른을 하루에 서너 알씩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십시오. 단 푸른은 천연 변비약이라 불릴 정도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므로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 하루 5알 미만으로 드시는 것이 딱 좋습니다. 세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과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사과입니다. 흔하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사과에는 다른 비싼 과일에는 없는 독보적인 성분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플로리진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폐경기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뼈의 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사과는 염증을 줄여주는 천연 소염제 역할까지 합니다. 뼈를 둘러싼 염증이 줄어들어야 뼈 자체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물 같은 플로리진 성분은 사과의 과육이 아니라 껍질에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껍질을 깎아내고 하얀 속살만 드시는 것은 사과의 영양 덩어리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사과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와사삭 씹어 드십시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는 말처럼 아침 공복에 껍질째 먹는 사과 한 알이 여러분의 뼈를 강철처럼 감싸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개할 네 번째 기적의 과일은 아마 이름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오이입니다. 아니 오이가 무슨 과일이냐고 채소가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학적으로 씨를 포함하고 있는 오이는 엄연한 과일류에 속하며 뼈 건강에 숨은 구세주입니다. 제가 오이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실리카라는 특별한 성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칼슘제를 먹고 멸치를 씹어 먹어도 이 실리카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만 쌓아 올린다고 튼튼한 집이 됩니까? 아닙니다. 벽돌 사이사이를 단단하게 붙여주는 시멘트와 흙이 있어야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벽이 됩니다.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이 뼈를 구성하는 벽돌이라면 오이 속의 실리카는 바로 그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실리카는 뼈의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연결해주고 칼슘이 뼈 세포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만약 몸에 실리카가 부족하면 뼈는 푸석푸석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오이는 수분이 95%나 되어 나이 들어 건조해진 관절의 윤활유 역할까지 톡톡히 해냅니다. 등산 가실 때 오이 하나씩 챙겨가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것은 정말 지혜로운 습관입니다. 갈증 해소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과 뼈를 보호하는 최고의 영양 간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뼈를 살리는 사천왕인 석류 푸른 사과 오이가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초가 되듯이 이 4가지 과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그 효과가 반토막이 납니다. 오히려 잘못된 섭취법은 위장을 망가뜨리고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 임상 경험으로 완성한 뼈를 살리는 황금 섭취 공식을 알려드릴 테니 머릿속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절대 즙이나 주스로 갈아 마시지 말고 반드시 원물 그대로 껍질째 씹어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아가 안 좋다고 혹은 귀찮다고 믹서기에 갈아서 꿀떡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을 갈게 되면은 뼈에 좋은 식이섬유가 모두 파괴될 뿐만 아니라 액체 상태의 과당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오히려 뼈 건강을 해칩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침입니다. 우리가 입을 움직여 과일을 씹을 때 파로틴이라는 노화 방지 호르몬이 침에서 분비됩니다. 이 파로틴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고 혈관의 신축성을 높여주는 회춘 호르몬입니다. 씹지 않고 마시면 이 소중한 호르몬이 나올 기회를 잃게 됩니다. 오이도 사과도 아작아작 소리가 나게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그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신호를 온몸에 보내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뼈의 절반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라는 기둥이 서 있어야 그 사이에 칼슘이 채워지는 겁니다.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풍부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이때 고단백 식품인 그릭 요거트가 완벽한 짝꿍이 되어줍니다. 게다가 요거트 속의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유지하여 칼슘의 흡수율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흡수 능력이 떨어져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냥 배설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산균이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하여 영양소를 꽉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사과 반쪽과 오이 반 개를 썰어서 그릭 요거트 한 컵에 넣고 그 위에 푸른 두 알을 잘게 잘라 토핑으로 얹어 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뼈 회춘 아침 식단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까지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 뼈가 단단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최상의 조합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섭취 시간입니다. 뼈를 살리는 과일은 해가 떠 있을 때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대용이나 점심 식사 후입니다. 저녁 늦게 드시는 과일은 독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저녁에 과일을 드시면 남는 에너지가 중성지방으로 변해 뱃살의 원인이 되고 자는 동안 위산 역류를 일으켜 숙면을 방해합니다. 잠을 설치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 뼈가 재생될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 해가 지면 과일도 쉰다고 생각하십시오. 또한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식사하시고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간식으로 드시거나 아예 아침 식사로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와 영양 흡수 면에서 가장 이상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껍질째 꼭꼭 씹어서 그릭 요거트와 함께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다. 이 간단한 공식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뼈 나이는 10년 아니 20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한 통보다 올바르게 먹는 사과 한 알이 여러분의 뼈를 지키는 진짜 보약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책상 앞에서 배운 이론 때문이 아닙니다. 제 진료실을 거쳐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몸소 증명해 주신 기적 같은 변화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영자님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년 전 영자님께서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엉거주춤하고 불안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푹 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T스코어가 마이너스 2.9가 나왔어요. 당장 약을 안 먹으면 척추가 주저앉을 수도 있대요. 그런데 위장이 약해서 골다공증 약만 먹으면 속이 뒤집어지고 구토가 나와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저는 이제 꼼짝없이 누워서 자식들한테 집만 대다가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나요? 그분의 절망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질까봐 외출조차 두려워하고 계셨고 밤마다 허리가 쑤셔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영자님의 식습관을 꼼꼼히 살펴보니 문제의 원인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뼈에 좋다는 사골 국물은 매일 드셨지만 식사 후에는 입가심으로 달콤한 곶감과 믹스 커피를 하루도 빠짐없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직접 담근 과일청을 수시로 물에 타드셨는데 본인은 그것이 건강차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습니다. 뼈를 채우는 재료보다 뼈를 녹이는 독을 더 많이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오늘부터 곶감과 과일청은 딱 끊으셔야 합니다. 그것들이 여사님의 뼈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대신 제가 알려드리는 사과와 오이 식단을 매일 아침 드셔보세요. 딱 3개월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 즐겨 먹던 달콤한 간식을 끊는 것도 힘들고 차가운 오이를 아침부터 껍질째 씹어 먹는 것도 낯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사과 반쪽과 오이 반 개를 껍질째 썰어 그릭 요거트에 비벼 드셨고 입이 심심할 때마다 과자 대신 푸른을 챙겨 드셨습니다. 첫 2주는 명현 현상처럼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솜털처럼 가볍고 고질적이던 변비가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밤잠을 설치게 했던 허리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뒤 영자님께서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저는 다른 분이 들어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넘쳤으며 무엇보다 얼굴빛이 홍조를 띠며 환하게 빛나고 계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울먹이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안 아파요. 지난주에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기계가 고장난 줄 알고 2번이나 다시 찍었대요.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1.8까지 올라갔어요. 이것은 실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골다공증 단계에서 골감소증 단계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독한 약 한 톨 먹지 않고 오직 나쁜 과일을 끊고 좋은 과일을 챙겨 먹은 식습관의 변화만으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영자님은 이제 친구분들과 가벼운 등산도 다니시고 주말에는 손주들을 번쩍 안아주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영자님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기적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은 80살이 되어도 올바른 재료만 넣어주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뼈는 죽어있는 돌덩이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낡은 뼈는 사라지고 새로운 뼈가 채워지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내일 여러분의 뼈는 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 더 푸석해질 수도 있습니다. 영자님의 이야기는 바로 내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뼈를 망치는 음식들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뼈를 살리는 식단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뼈는 주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먼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당뇨가 심해서 과일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과일 먹었다가 혈당이 튀면 뼈 고치려다 혈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타당하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과일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식단은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껍질과 그릭 요거트입니다. 사과를 깎아서 속살만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만 껍질째 드시면 껍질 속의 팩틴이라는 섬유질이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그릭 요거트를 곁들이면 혈당 스파이크를 2중 3중으로 막아주는 방패가 생깁니다. 실제로 제 당뇨 환자분들에게 이 식단을 처방했을 때 혈당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안정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정 걱정이 되신다면 당도가 있는 푸르는 하루 2알로 줄이시고 혈당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오이의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또 다른 걱정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위장이 약해서 오이나 사과를 아침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파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윗점막이 얇아져서 차가운 성질의 오이나 산미가 있는 사과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해결책도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절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드시지 마십시오. 찬 기운은 위장을 수축시키고 소화효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드시기 30분 전에 미리 식탁에 꺼내두어 미지근한 상태로 드시면 위장에 가는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반드시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셔 위장을 부드럽게 깨운 뒤에 과일을 드시면 속쓰림 없이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의 주의사항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골다공증 약을 드신다면 약을 드시고 최소 1시간 안에는 과일을 포함해 어떤 음식도 드시면 안 됩니다. 골다공증 약은 흡수율이 매우 낮아서 음식물과 섞이면 약효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순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약을 드시고 1시간 동안 집안일을 하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신 뒤에 제가 말씀드린 뼈 회춘 식단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약의 효과는 100% 챙기면서 좋은 과일의 영양까지 덤으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춰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켜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뼈를 시시각각 녹여버리는 4가지 과일인 곶감 샤인머스켓, 과일청 망고는 오늘부터 당장 식탁에서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 빈자리는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채워주는 석류 푸른 사과 오이로 채우십시오. 특히 제가 강조해드린 아침 식단인 껍질째 먹는 사과와 오이,
그리고 그릭 요거트의 조합은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뼈가 무너지면 노년의 존엄도 함께 무너집니다. 남의 도움 없이 내 발로 화장실을 가고 사랑하는 손주를 안아주고 가족들과 웃으며 여행을 다니는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행복은 오직 튼튼한 뼈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 계신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무심코 보내주신 그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노년을 차가운 수술대 위가 아닌 따뜻한 봄날의 산책길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약과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100세까지 건강하고 당당하게 사실 수 있도록 숨겨진 치유의 비밀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뼈 건강을 위해 저 안병철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